안녕하세요. 메디컬타임즈 황병우 기자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최근 좀 예민한 주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가수이자 탤런트였던 설리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보기 위해서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우 교수님을 모시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앙자살예방센터 센터장이시기도 하니까 이런 문제를 이제 많이 접하기도 하고 사실 질문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섭외를 드렸을 때도 이게 예민한 주제라서 좀 부담스럽지는 않지는 않다,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는데 한번 저희가 질문 하나씩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어요. 많은 분들이 놀라시기도 하셨고요. 이런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같은 가수인 김동완 씨가 기획사들이 아이돌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권유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 지적을 했고 그게 기사화가 많이 됐습니다. 이런 발언이 자칫 우울증에 향정신성 의약품이 좀 부작용을 준다라는 시선으로도 비춰질 것 같기도 한데 의학적 관점에서 교수님이 보시기엔 이 발언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번에 그 고인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 주변에 정말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 경험하고 실제 환자분들도 좀 영향을 받으시는 분도 있어서 염려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변의 유가족이나 지인들의 고통이 크실 것 같아 그렇죠. 위로를 드리고 싶고요. 어제 그 발언에 대해서 향정신성 의약품의 영향이 아닌가 하고 그렇죠. 의견은 아마 이 연예인이라는 직종이 대표적인 감정 노동자이면서 이게 밤낮이 없이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불면증이 많이 생길 수 있고 그럴 때 어떤 빠른 효과를 위해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권유하는 분위기가 문제다 이런 지적을 김동완 님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흔히 생길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게 우울증이 발병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불면증만 드러나기가 쉬우니까 거기에 이제 수면제만 처방하다가 우울증을 놓쳐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향정신성 의약품을 또 술이나 다른 것과 과다 복용하는 것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또 사실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하면 지금 특히 연예인 자살과 관련해서는 본인과 가족의 고통뿐이 아니라 사회적인 영향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기획사 안에서 좀 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정신건강의 문제를 다룰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 다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근데 이 사건이 그것과 연관이 있냐는 지금 현 단계로서는 알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안타깝지만 이제 부검도 진행된 것으로 아는데요. 국과수의 결과가 이제 약물의 검출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문화들이 이제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돼야 되고 주의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이 단편적인 사안으로 직접적인 연관을 지어서 결론을 내리기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놀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 돌아가신 고인께서는 SNS나 이런 대외적인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하셨던 연예인이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제 꼭 고인분이 아니라 이렇게 대표적인 말로 이렇게 말하기도 관종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렇게 관심종자라는 말의 줄임말인데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활발하게 좀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우울증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떠올리시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이런 분들이 SNS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게 우울증의 또 다른 표현이냐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이게 연관이 있는 내용인가요? 한편은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직업 자체가 대중과 다양한 방식으로 또 SNS로 소통하는 게 직업이니까 그걸 많이 한다고 하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일반인과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SNS 자체가 가지는 어떤 문제는 있습니다. 특히 SNS에 중독되는 경향이 있는 분들 같으면 실제로는 SNS라는 거는 보여주는 거를 본인이 선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커다란 빙산의 뒤에
실제 어떤 우울이나 괴로움이나 있는지는 네. 알 수가 없는 거죠. 보여지는 빙산의 일부만을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좋은 걸 보이고 네. 하는 면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네. 뒤에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SNS는 또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많이 논란이 되죠. 예, 하다 보면 거기에 또 집착하게 되고 반응을 계속 쫓게 되고 그렇지 안 하게 되면 또 불안을 일으키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SNS가 정신 건강에 중독까지 가게 될 때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이걸 또 직업으로서 해야 되는 연예인에게는 특히 또 악플 같은 것들이 네. 이 반응을 이제 SNS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전달받는 것들이 정신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연예인이라는 직업도 네. 매우 화려하지만 다른 네. 한편에는 아주 극도의 감정 노동을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노출을 많이 되게 되면은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연예인들 말 그대로 노출이 돼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하겠지만 또 오히려 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네, 네. 그렇군요. 이게 또 우울증이 있어서 이게 표현한다고는 할 수는 없겠네요. 그러면 근데 대신 우울감을 가진 사람들이 하고 있을 수 있다. 네, 네. 물론 우울증이 있을 때는 의욕이 떨어져서 SNS를 하는 비율이 줄어드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게 조기 경고 증상인 분도 있지만 네. 물론 지나치게 집착하고 하루에 계속 보게 되고 네.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보는 네. 뭐 이런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양한 증상이 나올 수가 네, 있는 네. 거군요. 그래서 이제 매번 이렇게 연예인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는 사실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 게 그 팬들분들도 영향을 받거나 이렇게 다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런 극단적인 선택이 또 우울감을 가졌던 분들이 나도 그러면 이런 식의 선택을 내리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물론 공인이라는 특성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사실 지금 계시는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도 이런 사건이 터질 때는 좀 더 많이 주의하시는 걸로도 알고는 있는데 제가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2008년 10월에 네. 어떤 유명 연예인이 안타까운 일을 겪었을 때 그 전해에 비해서 1000명이 넘게 자살자가 늘었고요. 네네. 약 70%가 동일한 방법으로 네. 이게 지난달에 이제 중앙심리보건센터에서 심리부검 결과를 발표했는데 네. 자살 사망자가 평균 3.9개, 네. 그러니까 4개 정도의 중대한 스트레스를 경험했다 이렇게 보고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 둘, 셋, 넷, 뭐 예를 들어 실업을 하고 관계가 나빠지고 우울증이 생기고 이래서 자살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네. 위험한 분이 있다고 칩시다. 네.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런 언론이나를 통해서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면 네. 좀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네네. 미국에서도 뭐 로빈 윌리엄스라든지 네. 이런 유명 연예인의 사망 후에 자살이 10% 이상 증가했다 이렇게 네. 보고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주변에서도 우울증 예전에 비해서 이 우울증이라는 단어 그리고 겪고 계시는 분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피부에 좀 더 많고 가깝다 멀리 있는 병이 아니라는 생각이 요즘에는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이제 우울증이나 우울감을 고민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한번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떠냐 이런 조언을 건네기도 하는데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 좀 어떤 위로의 말, 어떤 조언들을 건네주는 게 네네.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일단 우울증이라는 것은 이제 저희가 질환으로 봐야 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네. 저희가 요즘 자살이라는 말을 좀 순화해서 극단적 표현이란 말을 쓰는데 네. 그게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선택이 아닐 수 있다. 아주 심한 우울 상태에서는 네. 마치 그 선글라스를 끼거나 쌍안경을 뒤집어 쓴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선택, 차라리 일을 그만두지 이런 다른 선택이 불가능해집니다. 네. 그리고 고 임세원 교수도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라는 책에서 쓰기도 했지만 네. 이게 죽음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니라 네. 현실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라고 생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선택이 떠오르지 않는 네. 인지적인 변화가 생기는 상태인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의사 결정 능력을 가지고 정말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뭐 아무 희망이 없고 절망에 빠져 있는데 네. 치료를 받을까 이런 것들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편견이 장벽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때의 주변에 관심을 가진 한 사람이 네. 물어봐주고 아픔을 들어주고 그래서 같이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것을 옆에 앉아서 돕게 되는 거는 네.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정도의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네. 무엇보다 이런 시기에는 혹시 내 주변에 이런 아픈 소식에 심한 영향을 받는 사람은 없을지에 네. 대한 관심을 가지고 네. 말을 공감하면서 들어주는 게 꼭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극단적 선택이 아닐 수가 있다. 네. 이게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내리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걸 들어봤을 때는 주변에 좀 많은 도움들이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우울증 환자들이 이렇게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뭐 여러 가지 연인들은 있겠지만 이렇게 특히 우려하셨던 것처럼 이런 유명 연예인들이 선택을 내릴 경우 이제 안 좋은 일들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오늘 자리해 주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으신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산업화되고 민주화되고 서구화되면 우울증과 같은 질환의 유병률이 실제 좀씩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나는군요. 네. 예, 핵가족화되고 네. 한 상황에서 1인 가구는 늘어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우울증은 그래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질환입니다. 네. 뭐 이상한 사람이 걸리는 게 아니고 네. 제 우울증 치료를 하고 이제 종결하는 날, 네. 제일 기분 좋은 날이죠. 그날 이제 그 전에 물어보면 되게 싫어하시는데 그날 네. 뭐라고 물어볼 수 있냐면 우울증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네. 이제 치료를 끝내는 좋은 날이니까 혹시 우울증으로 얻은 게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100%로 모든 환자분들이 네. 다 얻은 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좀 더 성숙한 게 됐다. 네. 그리고 좀 더 새로운 인생을 이렇게 재밌는 게 있었던 걸 알게 됐다. 네. 내 주변에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 있는 걸 알게 됐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렇군요. 우리가 뼈가 부러져도 거기가 이제 붙으면은 더 튼튼해지는 것처럼 네. 우울증이라는 신호도 우리가 잘 극복하면은 그리고 더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가장 힘들 때는 네. 반드시 주변의 사람의 도움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네. 저는 이제 쌍안경을 반대로 쓰는 것처럼 앞으로 볼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옆에 사람들이 눈이 대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또 도움의 손길을 건네주고 하나의 질환으로 바라보는 뭐 이상한 사람들이 걸리는 게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해 좀 유의했었으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자리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